아내도 내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고 딸도 나를 귀찮아하는데 강아지들은 날 기다린다는 거야. 오늘은 유난히 남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우는 이유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가장의 무게를 알아줘서 눈물이 났다. 다들 이런 얘기 하시죠? 양관식은 누구다? 양관식이 나다. 모든 남자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양관식?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남자를 대할 때와 여자를 대할 때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울면 뭐라고 하죠, 보통?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근데 남자들이 울면 어떻게 얘기하죠? 어이구, 나이 드니 눈물만 많아져가지고 빨리 나가서 쓰레기나 버리고 와.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죠. 이렇게 눈물이란 주제 하나에도 남자의 반응과 여자의 반응은 다릅니다. 특히 30대 이상인 남자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느끼는 고단한 삶과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장의 무게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장남일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가정은 여자가 생계를 꾸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 가장이 가진 무게, 이 무거운 고단한 삶, 그 남자들이 가족을 위한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이 드라마가 알아봐 준 거죠. 가장들은요, 평생을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는 아내를 더 아끼고 자식을 위해 살고, 그런 삶을 모든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게 표현을 한 드라마인 거죠.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이나 상길이가 성향은 너무 다르지만 같은 게 하나 있다면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생계를 책임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때라 흔한 고졸에 집안도 여유롭기보다는 먹고 사는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 관식이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서 아내인 예순이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는 한 가장이었죠. 관식이는 도독리에서 상길이네 배 타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데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하고 무리하게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손가락도 다치게 되죠. 그때 아내인 예순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보야, 말 못해?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해야지. 배 돌려야지. 또 이 장면도 있었죠. 더운 여름에 반팔이 아니고 계속 긴팔만 입고 다니니까 아내인 예순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짠하죠. 이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짠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요, 저희 아빠도 아프면 아픈 티를 진짜 안 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근데 또 엄마가 아플 때는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죠. 아니, 가족이 아플 때는 병원 가라고 하고 아빠 자신이 아플 때는 나는 괜찮다라는 거지. 사실 한국 남자들이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운 게 많아요. 어렸을 때는 남자가 말 많아서 뭐하니, 남자가 입만 살아가지고 묵묵하게 생계를 책임져야지 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고,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친구 혹은 아내 혹은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 말을 왜 안 해, 자기야? 아니, 말을 하라고. 아빠는 왜 말을 안 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것들아. 관식이나 상길이나 가족을 아끼는 마음은 같았다는 거죠.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 물론 관식이가 조금 더 성숙하고 다정한 이상적인 아빠의 모습에 가깝지만 막상 현실사에서는요, 무뚝뚝하게 가족들한테 표현 못하고 다정하지 못하고 츤데레처럼 앞에선 틱틱대고 뒤에 가선 잘해주고 이런 아빠가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폭삭 소가수다에서 양관식이 국민 아빠다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국민 아빠는 학식이라는 거예요. 양관식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학식이 약간 츤데레 가는 아빠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디테일도 다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가장의 무게는 똑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이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디테일을 알려준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엄마 예순이는 셋째를 잃고 집에서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겠지. 하지만 남편 관식이는요,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슬퍼할 틈도 없이 그 아픈 걸 꾹 참고 일터에 나가 일을 했어야 됐죠. 또한 은명이 둘째 아들이 사고를 쳐서 깜빵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은명이 아빠 관식이는 평생을 함께한 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팔아서라도 아들은 은명이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도록 도와주죠. 이런 것들이 가장의 희생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항상 내 가족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아빠라고 해서 당연히 무조건 희생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빠는 항상 가족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내 손가락이 부러져도 내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요, 그게 바로 가족이었다는 거죠. 진짜 아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솔직히 아빠한테 참 잘해야 되는데 혹은 아버지한테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해 집에 오면 또는 내 남편이
남편이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요, 이런 드라마 보면은 진짜 잘해줘야지. 집에 들어오면요, 자기야 내가 양말통에 넣으라고 했지, 씻고 누우라고 했지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들 딸 생각을 해서 맛있는 치킨을 사왔어. 그러면 딸이 기뻐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왔는데 막상 딸은 이러는 거죠. 아빠 나 빵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현실적 가장의 모습인 거예요. 개같이 일하고 나서 좋은 얘기도 못 듣는다는 거지. 하지만 이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가장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가장이 힘들고 고단한 삶에 대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 가장이 힘들 때 그 고생했다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눈물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여자분들 좀 해줘. 자기야 고생 많았어. 혹은 아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라도 해줘. 화낼 건 내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자들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우는 이유죠. 부모님 생각이 난 거죠. 이거는 사실 여자들도 같은 이유일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제가 살면서 아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정말 진짜 꺼이꺼이 하면서 아빠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진짜 그때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우리 아빠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되게 큰 사람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에도 슬프긴 했지만 아빠가 너무 서럽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게 너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관식이가 죽기 전에 가족을 위한 것들을 보면요, 자기를 위한 게 없어.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위한 거였죠. 자기 딸 금명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아빠한테 매달 용돈을 보낸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딸 금명인을 위해서 다시 남겨주죠. 아들인 은명이에게는 울 아들만큼은 멋지게 살아 벤츠 차를 남겨주고 가고요. 또한 남겨진 아내에게는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핀도 이만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또 딸 금명이에게 엄마한테 짜증내지 말고 다정하게 잘해줘 부탁의 메시지 또한 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모든 게 아빠들의 마음인 거죠. 평생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을 아빠를 생각하면요, 진짜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 부모님 생각을 하면 짠하거든. 안쓰럽고. 부모님이 나이 드시잖아요. 그 뒷모습만 봐도 진짜 짠해요.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약간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린 것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님이 힘들게 음식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가져다 놓으면 안 먹는다니까. 어차피 나가서 사 먹어.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어디야? 집 뭐해? 자려고. 요즘 별일 없지? 이러고 전화 끊잖아요. 귀찮거든 사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다정하게 잘해드려야지라는 말은 너무 아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사실 자식들도 부모님 생각 진짜 마음속으로 엄청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금명이도 아빠 관식이가 사기당해서 가정이 힘들 때 임신한 몸으로 돈 꾸러 다니면서 집안에 돈이 필요하면 돈도 보태주고, 부모님이 아플 때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또 정신없이 자기 일하고 고생하고 나도 일에 쫓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 또 짜증나게 되고 귀찮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청 후회. 부모님이 아프거나 막 이러면 엄청 후회. 막 눈물이 흘면서 진짜 잘해드려야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또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아기 때 아빠 키가 진짜 184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크고 나니까 알았어요. 우리 아빠 키는 뭐다? 170이었다. 진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되게 커 보였는데 그만큼 아빠라는 존재는요, 나한테는 정말 큰 존재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기 시작하고 자식들한테 혼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혹은 내 가정을 챙기다 보면, 내 자식을 챙기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운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남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남자들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말이야 울지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니까 눈물을 항상 참고 살거든요. 여자들은 어때요? 그냥 힘들면 울잖아. 근데 남자들은 울지도 못해 잘. 근데 또 웃긴 게, 그래서 제가 이런 남자분들한테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봐라. 부모님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겠냐. 아니, 전화 한 통 드려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남자분들은요, 안 하고 살아와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요,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난 줄 알고. 이래서 이 효도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남자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남자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맘껏 울라고 하세요. 나는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는 맘껏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리지 말고 펑펑 우세요. 남자들이 울면 휴지 챙겨주세요. 많이 울라고, 울어보라고. 그렇게 해야 자꾸 표현을 해서 속상함을 자꾸 표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남자들의 속마음이 안 골마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요, 딱 한마디예요. 남자들이 고생하고 출근하고 집에 오면은요, 자기가 고생했어 이 한마디. 딸들은 아빠 고생하셨어 이 한마디에 그냥 남자들은 녹아.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자꾸 남자들이 강아지만 좋아하잖아. 강아지는 나한테 꼬리를 흔들어 준다는 거야. 아내도 내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고 딸도 나를 귀찮아하는데 강아지들은 날 기다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남자분들 좀 잘 챙겨주세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이 남자분들의 고된 삶을 오늘도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